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젯밤에 미국에서 13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와서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조선일보를 보았더니 일면에 김관진 풀려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김관진 풀려났다. 법원 범죄 성립의 다툼 여지 구속 적부심서 석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전 국가안보실장, 그러니까 이분은 노무현 정부 때는 합참의장을 했습니다. 현역 군 중에서 랭킹 1위의 직책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의 국가안보실장을 했습니다. 지난 한 7년, 한 8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청문회를 할 때도 약점이 없었어요. 이분은 호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정권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리고 나이가 70 넘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구속하려면은 명백하고 파렴치하고 중대한 혐의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도망갈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더구나 판사가 구속시킬 수 있었느냐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상식적 국민들의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속한 행위도 이해하기가 힘든 죄목입니다. 혐의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지금 남북한에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휴전선입니다. 또 하나는 전장은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상입니다. 여기서는 이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방전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북한은 사이버를 중요한 전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이버 인력을 양성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실력에 맞지 않게 매우 뛰어난 해킹 능력까지 양성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북한에서 제3국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거짓 선동하는 글을, 동영상을 조작하기도 해서 보내면은 남한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퍼뜨립니다. 이것이 광우병 난동의 한 원인이었어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정치적 사건에 이들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강화를 하고 국방부가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어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남한의 종북 세력, 그리고 종북 성향의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고, 또는 정당이 북한과 보조를 맞추어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이 또는 사이버 사령부가 공격을 하면은 이것은 정치 개입이다, 이건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만 딱 떼내가지고 지금 국정원과 국방부를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과 싸우는 과정에서 북한 편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글로서 공격을 하는데, 그게 무슨 다른 걸로 공격한 게 아닙니다. 미행을 한 것도 아니고 잡아넣은 것도 아니고 테러를 한 것도 아니고 납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글로 공격을 하는데 그 상대가 정치인이다, 정당이다. 그러면 이거는 국정원과 군이 정치 개입을 한 거 아니냐, 선거 개입을 한 거 아니냐
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김관진 전 장관인데 이분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그런 사이버 대응 결과가 올라오면은 보았다는 뜻으로 V자를 쳤는데 이걸 가지고 마치 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쪽으로 영장이 청구되었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람은 범죄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갈 무슨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또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속 적부심에서 재판장 신광열 형사 51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 재판장 신광열 형사 51부는 어떤 판단을 했냐.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김 전 장관의 해명 내용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했습니다. 석방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가 안도하는 것은 그래도 이른바 적폐청산이라 해서 정권적 차원에서 검찰에 지시를 해가지고 누구는 하청수사라고 지금 평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정치적 수사에 그래도 판사가 견제를 하고 있구나. 형사소송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있구나. 그래도 인권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점에서 안도가 된다 이거죠. 한국의 법치가 기능을 하고 있구나. 상당 부분에서는 도전을 받고 있고 상당 부분에서는 법치가 무너지고 있지만은 한 구석에서는 이런 법치가 살아있구나 하는 점에서 안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초에 영장을 발부한 사람과 전면 반대되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같은 재판부가 같은 영장 담당 판사가 한쪽은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 혐의의 소명이 충분하다. 라고 봤는가 하면은 이번에 김관진 장관을 풀어준 이 재판장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게 과연 범죄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면은 피고인이 되는 김관진 전 장관은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조건에서 대결하고 재판장은 심판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되면 일단 구속되면은 대등한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속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있죠. 풀어놓으면은 증거를 인멸한다, 도망간다 하면은 불가피하게 구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김관진 장관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게 과연 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신광열 재판장이 말한 것은 바로 형사소송법에 있는 정신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주거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한 것은 이건 상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월간조선에서 김관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붙어 있는 말하자면 김관진 장관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 범죄 목록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범죄라고 정치 관여를 한 것이다. 군인이 왜 정치에 관여했느냐라고 하고 그 관여를 지시했다고 김관진 장관이 구속까지 되었던 그 문제의 댓글이 몇 개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범죄 일람표에 나온답니다. 김관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붙어 있는 김관진 장관의 범죄 일람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과연 범죄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과연 김관진 장관을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컨대 이런 글입니다. 이것은 이 사이버 사령부 소속의 사람들이 쓴 거죠. 사이버 사령부가 503 심리전단으로 불리는 것 같은데 어떤 글을 썼느냐. 여기 있는 군인들이 쓴 겁니다. 군인들이 댓글을 쓴 겁니다. 말하자면 사이버상에 짤막짤막한 글을 쓴 거죠. 그 글을 쓰는 것은 거짓 선동하는 또는 친북, 종북적인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글이 나오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다는 겁니다. 댓글을. 여러분들도 댓글 쓰지 않습니까? 댓글. 그런데 어떤 학교를 나온 사람이 제주 해군기지는 해적기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에 짓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이건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지으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단체들이 몰려가서 그 불법적으로 그 공사를 방해한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군대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국군을 공격한 거예요. 국군을 불법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인이 반박하는 게 이게 권리 아니겠습니까? 이걸 정치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정치행위를 하면 안 됩니까? 나라를 지키는 행위도 정치행위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모든 것이 정치인 거예요. 다만 군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어떤 정치인을 공격한다든지 어떤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군인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 군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걸 국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공무원은 군인을 포함해서 국가 안보나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받을 때는 제일 먼저 행동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나온 여자분이 제주 해군기지는 해적기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이 군인들이 503 심리전단 너희 직원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김지윤 해적기지가 아니면 뭔데?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참 알면 알수록 못됐네요, 이 사람. 자기 말 한마디에 모욕당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 줄 알고 이따위 발언을 계속하는지. 이게 범죄랍니다. 검찰은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군인은 이렇게 글을 달았어요. 환경 파괴라는 주장은 하지 마라. 환경 파괴로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한다면 골프장이나 콘도, 펜션 건설을 반대해라. 그게 정말 환경을 위한 길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것도 범죄랍니다. 고대녀 김모 씨에게 고함. 해군이 해적이면 육군은 산적이고 공군은 비적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빨치산적이라 해도 무방한가? 물음표 3개. 이것도 군의 정치 개입 위반으로 범죄라고 규정되었습니다. 또 이런 걸 제정신 아닌 자들에 의해 제주도 이미지가 더럽게 수모를 겪고 있다. 해군기지를 해적이라 비하하질 않나. 일국의 야당 총재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공사 현장
책임자를 협박지를 않나. 이것도 범죄랍니다. 어느 신부님 채통 좀 지키세요. 신부님 주제에 이게 뭡니까? 제주도에서 뒤로 자빠져서 나뒹구르고 이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종교인의 행동입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불쌍한 탈북 땡땡땡 또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 그 어떤 군인들의 모습도 해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도 범죄랍니다. 이런 글을 쓴 군인이 범죄랍니다. 아니 군인을 보고 해적이라고 욕을 하는데 군인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걸 또 못 씁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어도 등을 수호하고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막기 위해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좌파 세력이 중국의 해양 세력화하는 현실에는 눈 감은 채 반미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제 정치의 균형감을 뗀 이것도 범죄랍니다. 아니 이거는 노무현 정부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데요. 삼면의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것도 범죄랍니다. 뭐 수도 없이 뭐 그런 겁니다. 댓글이라는 것의 진상. 이 댓글이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온 나라를 이렇게 흔들고 수많은 사람이 댓글로 해서 구속이 되었는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댓글의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김관진 장관 자기 사무실에 김정일 사진을 딱 걸어놓고 나의 상대가 저자니까 저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전략을 구상했던 사람, 군인으로서 독서를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진 사람.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일단 현지 지휘권이 스스로 결정해서 원점 타격을 하고 사후에 보고를 하라 하는 신속 대응을 지침을 결정했던 사람. 그리고 한국사의 좌편향된 한국사 교과서가 젊은 사람들을 반국가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국방부를 시켜가지고 좌편향 교과서를 조사를 해서 이런 교과서로 배운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면 전력에 큰 손실을 끼친다고 해서 그 교과서 개혁을 정부에 건의했던 사람.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김관진 전 장관에게 누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누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누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했느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석방한 사람의 이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 재판장 신광열 판사입니다. 감사합니다.